국회로 가겠습니다. 원구성 협상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최상병 특검법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들어보기 위해서 박성준 원내 수석 부대표를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조금 전에 JB타임즈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거 잠깐 거듭 확인차 좀 질문 드리는데 대한변협 4명 추천 특검에 있어서 이거 빠진 게 맞습니까? 지금 아마 국회 추천권은 야당 몫으로 해서 추천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면 그중에서 한 명 한 명씩 픽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그냥 이번에는 야당. 그냥 민주당의 3명,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비교섭단체에서 1명. 조국혁신당 비교섭단체에서 1명이죠. 그 처음에는 대한변협 4명 추천해서 거기서 2명 픽하는 걸로 되어 있었잖아요. 네네. 왜 빠졌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번에 최혜병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국가 권력기관의 권력남용, 윗선개입 의혹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원래 이제 특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국가 권력기관의 자의적 권력 행사에 대한 어떤 견제로서의 기능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의 선출을 받았던 국회의원으로 국회의 어떤 추천권이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것이죠. 예.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기자들과 이야기해서 내가 대표가 되면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네네. 다만 추천권을 야당이 행사하는 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MB 특검을 예를 들었더라고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경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거는 이제 한동훈 지금 전 장관이 기본적인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최혜병 특검에는 윗선 개입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실까지 연관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왜 특검을 국회 충청권으로 줬는지에 대한 민족 통제 원리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국가 권력기관의 자의적 권력이라든가 견제받지 않는 권력에 의한 권력 남용이라든가 부패라든가 여러 의혹의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그럼 행정부 이런 권력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민족 정당성이라고 하는 국민의 선출을 받았던 국회 추천권을 두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특히 이번 최혜병과 관련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지금 입법청문회에서 드러난 것처럼 대통령까지 연관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개입됐다라고 하는 의혹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면 민족 정당성을 부여받은 국회 추천권 그것도 당사자가 아닌 의혹의 당사자가 아닌 결국은 의혹의 당사자라고 할 수가 있는 대통령실과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이 이 추천권을 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이번에 최혜병 특검과 관련된 추천을 하고 이것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최혜병 특검의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추천권을 바꿔서 국민의힘이 발의한다면 민주당은 못 받는다 그거는. 그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리의 민족 기본 원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법원장에게 특검의 추천권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사법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법적 판단에 기관이 하는 것이지 무슨 대법원장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추천권을 합니까? 그러면 그 수사를 추천하고 마지막 최후의 판단까지 하겠다라는 것은 기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좀 법무부 장관을 검찰에 가지고 권력을 다 어떻게 보면 민족 통제 원리에 맞지 않는 권력을 행사해서 이런 말이 나온 것 같거든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BBK 특검 때도 이제 그 논란이 좀 돼가지고 수사와 재판의 분리 원칙에 위배된다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위헌은 아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장이 임명을 한다면 수사와 재판의 분리의 원칙에 위배되지만 추천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라는 해석이 나왔던 걸로 저는 그래서 BBK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완전히 국민의 의혹에 한 점 풀지도 못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히려 사면권을 주는 죄를 회피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준 게 그 BBK 특검이었고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이 BBK와 관련된 2007년도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 2007년 대선 나왔죠. 제가 기억하기로 맞죠. 그 당시에 2007년인데 그 당시 한나라당 규정이 뭐가 있었냐면 기소만 되더라도 대통령 후보의 자격이 박탈되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 당시 기억이 저는 나는데 그때 그래서 뭐가 됐냐면 이회창 전 총재가 정계 은퇴를 했다가 다시 복귀를 해요. BBK 사건은 법적 유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회창 전 총재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누가 면죄부를 줬냐면 특검이 면죄부를 준 겁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날의 그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다시 그러면
최혜병과 관련된 특검을 했을 경우에 이런 형태로 진행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또 다른 반복된 면죄부를 주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이 사실은 이제 차별화 전략으로서 특검을 수용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잘 이해 못하고 있다. 이렇게. 근데 아무튼 한동훈 전 위원장의 논리는 네. 야당이 특검 추천하면 진실규명이 아니라 정략으로 흐른다. 이 점을 지적을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한동훈 전 장관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그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최혜병 특검과 관련된 부분을 정쟁화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자체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동훈 전 장관도 특검을 통해서 그동안 해왔고 윤석열 대통령도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당하게 좀 국민들이 이 특검 받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그리고 이 자체가 이미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정쟁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당하다고 하면 특검을 받으면 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다 받으라고 하는데요. 자, 국민의 그러면 명령 아닙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특검 말고 네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최상병 특검법으로 이제 그 논의를 바꿔서 네네. 지금 법사위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지금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언제로 지금 잡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일정을 좀 보면 아직 예. 이제 원구성 협상이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 어제 이제 결렬이 됐단 말이에요. 예. 오늘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이 밤 12시까지 예.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을 하면 예. 되고 예. 만약 명단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내일 본회의가 열려서 원구성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말이 아니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이루어지고요. 네. 7월 초에 대정부 질문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다음 주 정도에 이 법안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 정도면 이제 국회에서 표결 처리하면 정부로 이송하는 데 걸리는 기간 빼면 대통령이 보름 안에 이제 그 거부권 15일 행사 하죠.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국회로 되돌아오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면 되는 걸까요? 이제 국회로 돌아오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면 15일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예. 제2요구권이 그러면 7월 19일 이전에 국회로 돌아오겠죠. 아, 그렇게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의 대표 선출이 23일로 예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그 이전에라도 재표결이 가능할 수도 그 있다는. 재표결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고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일정이 국회 본회의 일정하고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본회의가 잡혀야죠. 예, 본회의가 또 잡혀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여건이 이제 돼야 되는 건데 저는 그 최혜병 특검법은 7월에 임시 이 국회를 열어서 처리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일정상으로 볼 때는. 그래요? 예. 그러면 8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아무튼 당대표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7월 23일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7월 19일 날이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주말 지나가고 바로 뭐 23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그 일정에 맞춰서 처리한다라는 것보다는 순리대로 가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순리대로 가는 것이 무슨 정치적 계산으로 가기에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혜병 특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요. 그러면 그때 지금 그 7월 초에 본회의 열어서 처리할 그 대상 법안이 네네. 최상병 특검법 말고 또 방송 3법은 처리하게 돼 있죠. 그때 예, 방송 3법 처리. 또 다른 게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당론 채택한 법안들이 있는데 네. 그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7월 초 임시국회에 처리할 수 있는데 네. 이미 이제 최혜병 특검법이라든가 방송 3법 같은 경우는 과거에 거부권 행사했던 법안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저희는 이제 22대 국회에서 가장 중점 법안이고 민심을 받드는 법안이고 민심을 수용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은요? 김건희 특검법은 이번에 처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요? 이번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혜병 특검이 가장 중대 사안으로 보고 있고 또 특히 이제 언론 장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언론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방송 3법, 방송 4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저희가 지난 총선부터 쭉 얘기해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처리하고 그 이후에 적절한 시간 타이밍을 봐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의 수사 속도를 보면 네네. 혹시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것까지 보고 다시 추진할 여지도 있다고 혹시 해석? 그거 뭐 수사와 상관없이 네. 김건희 특검법 관련된 부분이 이미 나와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러 의혹이 더 불거지고 있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건 뭐냐면 이제 명품백 수수 의혹이라든가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고려해서 법안 통과의 시점을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제 그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추진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 원구성 얘기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어제 이제 원내대표 최종 회동은 일단 결렬이 됐어요. 네네.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국민의힘 의총이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서라도 뭐가 좀 상황이 바뀔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이제 뭐 여야 협상도 이어지지만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의견이 어떻게 조율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보면 항상 이슈가 나오면 강경파 아니면 뭐 협상파 뭐 이렇게 나눠지거나 뭐 그렇게 되는 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7개 안을 수용하자라고 하는 의견도 지금 상당히 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소수 강경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얼만큼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리더십으로 돌파하느냐 여기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제 원내대표 회동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새로운 제안을 한 건 없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에서 제안한 건 없습니까?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그럼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1년씩 나눠 맡자 그 방안. 네네. 딱 거기서 멈춰 있는 그거는 겁니까?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에 22대 국회의 민심은 그동안 윤석열 정권의 국정이라고 하는 것이 의회가 없었어요. 의회 불능화하고 무시화하고 무도하게 국정을 이끌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정기조 전환에 있어서의 바로미터가 뭐냐면 결국은 법사위와 운영위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의 견제 기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총선 민심이고 그것이 민주당의 방향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심을 수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안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첫 번째 바로미터로서 윤석열 정권이 그동안에 거부권을 남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견제하라고 하는 것이 민심인데 그것을 저희 민주당은 수용 조건으로 한 것이죠.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라. 그러면 오늘 의원총회에서 뭔가 반전이 없다면 네네. 그냥 내일 본회의 열어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한다. 예.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오늘까지 이제 상임위원장 상임위원 배분안을 배정안을 내고 내일까지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내일 본회의가 열려서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18대 0이 되는 거잖아요. 상임위원장이.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아니, 왜 그러냐면 7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일단은 의석수에 따라서 국민의힘에게 7석의 상임위원장 배분을 우리가 약속을 했던 부분인데 네. 국민의힘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전제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은 확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그걸 안 받아들인다. 그건 만약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죠. 저희가. 제가 질문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 안 받아들여 가지고 7개 상임위원장까지 야당이 맞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선가 국민의힘이 다시 국회로 돌아와서 그럼 우리의 복 7개를 다시 내놔라 하면 그때 내놓는 그 이후에 얘기하시죠. 오늘 제가 여기서 너무 앞서가는 질문 이거 하루만이라면 기다리면 더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일수불태인지 아닌지가 궁금해서요. 이거는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민심의 그 분노라고 할까요? 이거는 과감하게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비판과 견제의 기능을 제대로 민주당이 하라는 명령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큰 흐름을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법사위의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좀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하십니까? 입법 청문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뭐냐면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 최해병과 관련된 도대체 진실이 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늘 의구심이 있었는데 타임 스케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들의 증언을 하는 이종섭 전 장관의 모습이라든가 임기훈 국방비서관이라든가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든가 또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 여러 사람 유재현 법무관리관이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증인 선서까지 제대로 안 하고 비겁하게 모습을 볼 때 이것은 뭔가 숨기고 있는 거고 그러한 것들의 단초 제공이 이루어졌다.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아, 그렇게. 근데 이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광란의 무법지대였다 이렇게 평가하시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제 그렇게 보고 싶은 거겠죠. 국민들의 시선을 봤을 때 입법청문회에서 네. 아 이거 정말 제대로 하고 있구나. 야당이 제대로 하고 있고 이거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더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이 일단은 민심을 볼 때 지금 국민의힘이 왜 이 부분을 수용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어요. 결국은 그러면 대통령의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거수기 역할을 했고 방패막이로 활동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그러면 법사위를 달라고 하고 운영위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도 대통령실 비호기관으로서 엄호기관으로서 활동하겠다라고 하는 선언 아니겠어요? 예.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그러니까 뭐 지금 하나하나를 다 쪼개서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 대통령실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그 금요일 입법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졌다고. 네, 밝혀졌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12시 8월 2일 날 12시 7분, 12시 43분, 12시 57분 이종섭 전 장관에게 전화를 했어요. 타임 스케줄 보자고요. 그다음에 1시 25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훈 국방비서관에게 전화를 했고 임기훈이 유재원 법무관리관에게 전화했고 그다음에 경북 경찰청에 전화 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유재원 법무관리관이 얘기했는데 그것이 1시 51분에 나왔고 4시 21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신범철 전 국방차관에게 전화했는데 그 자리에서 입법청문회에서 신범철 전 차관이 회수 관련해서 전화를 했다, 받았다. 이걸 확인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방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세병과 관련된 관리했다, 통제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다 짧게 마지막 요거 좀 여쭤볼게요. 12구 이태원 참사 그 특별조사위원회 있잖아요. 네. 지금 그 국민의힘이 위원을 추천을 안 해서 지금 미뤄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그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특위조사위원 추천을 우리 이제 원내대표와 제가 간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원내 수석이. 저희는 이미 했단 말이에요. 추천했고 뭐냐면 이게 여야 합의에서 뭐 통과됐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특조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지연 전략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회방을 놨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최종적으로 그렇지만 유가족들이 수용원에서 통과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열심히 같이 하겠다라고 했지만 이걸 다시 또 특조위원 추천하지 않는 걸 보면 기존의 국민의힘의 태도가 그대로 다시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언제까지 뭐 추천하기 이런 약속은 없어요? 아니 원래 그 법적으로 다 추천하게 돼 있는 약속들 이미 지안됐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박성준 원내수석 부대표였습니다.